안녕하세요, 영수예요. 여기는 제 방 구석 미디 데스크 뒤쪽입니다. 몬스테라 숲을 헤쳐나가면 숨어있는 책장 아래에 지금까지 써온 다이어리들을 이렇게 보관 중이에요. 기록을 하다 보면 언제부터 기록하게 됐냐, 왜 하냐 등의 질문을 받을 때가 많은데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하여 제 지난 노트들을 조금 훑어보겠습니다. 글 쓰고 혼자 종이 위에 주절거리는 걸 좋아한 건 초등학생 때부터였는데 스케줄러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건 고3이었어요. 지금은 이사 다니면서 짐을 추려서 살아남은 기록들만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인 제 일기장부터 보여드릴게요. 저의 16년 전 일기장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일기장이에요. 이때는 일기장과 스케줄러, 연습일지 정도만 썼던 때인데 일기장만 남아있네요. 이렇게 양장의 차분한 디자인입니다. 교보문고에서 구입했던 걸로 기억하고 정말 일기장 같은 노트예요. 양장 노트라 이렇게 해진 흔적도 예쁩니다. 노트 앞면엔 제가 구분을 쉽게 하려고 견출지엔 연도를 적어 놓았어요. 이제 안쪽을 보시면 너무 제 이름을 적어놔서 조금 가릴게요. 개인정보 때문에 내용은 모자이크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일기는 샤프로 적었어요. 원래 펜보다 샤프를 더 좋아했습니다. 속지는 일반 라인 노트이고 거의 매일 적었어요. 애초에 기록을 너무 좋아해서 시작했던 터라 루틴을 잡아서 매일 해야지 라는 식의 각오는 아예 없었고 그저 자기 전 일기 쓰는 시간을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 버릇 중 하나였습니다. 이때가 입시생 때인데 하루 종일 갖고 있던 긴장이나 불안을 일기장에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내용을 다시 읽어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이 일기장을 제가 엄청 좋아했기 때문에 이듬해 일기장도 같은 브랜드의 제품으로 구입했습니다. 이런 목가적인 분위기 예쁘지 않아요? 제가 우리나라 공포영화의 수작 장화홍련의 미장센을 좋아해서 그 영화 느낌으로 골랐던 노트예요. 장꽃무늬 패턴 이런 거 좋아합니다. 오랜만에 장화홍련 영화도 추천드려요. 첫 페이지는 똑같이 세팅해 놓았고요. 안쪽도 역시 샤프로 열심히 적었습니다. 왜인진 모르겠는데 항상 제목을 적고 아래쪽으로 줄글을 썼어요. 그게 익숙해져서 지금까지도 여기저기에 제목 적어 놓는 걸 좋아합니다. 이때가 신입생 때라 일기에 소홀해질 법도 한데 꽤 열심히 적었네요. 그리고 이후 2년 동안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일기를 한 곳에 잘 못 썼다가 2014년부터 다시 이 노트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디자인이 너무 제 타입인데 이 노트가 오우책이라는 브랜드네요. 아직 잘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행히 아직 있어서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요. 일기장 카테고리를 들어가 보니까 무드가 아예 바뀌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심플한 디자인이네요. 깔끔하고 예쁘긴 한데 옛날 감성이 그리워서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 일기장도 펼쳐보면 역시 제목과 일기를 열심히 썼습니다. 이때가 학부 졸업반이면서 엄청 바빴던 시기라 일기가 이전에 비해 띄엄띄엄 쓰여져 있네요. 이날 일기 제목이 정신 나간 거겠지만인데 내용도 제목에 걸맞게 정신이 조금 나가 있습니다. 옛날 일기장을 들춰보다 보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나라는 인간 같다고 느껴요. 역시 지난 일기장 읽는 건 좋은 취미입니다. 개인적으로 20대 초중반 시절이 정말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몰스킨으로 넘어왔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2010년대 중반쯤 하여 몰스킨에서 매일 날짜가 인쇄되어 있는 데일리 다이어리가 출시됐던 것 같아요. 앞쪽엔 이렇게 그 해의 먼슬리가 인쇄되어 있고 그래서 교보문고에서 발견하고 이거 한번 써볼까 싶어서 집어들었던 게 생각납니다. 역시 샤프로 적었고 여기엔 날짜가 다 적혀 있어서 그런지 제목 없이 바로 일기를 썼네요. 365일이 전부 한 페이지씩 인쇄되어 있어서 이걸 다 채우면 얼마나 멋질까 하는 기대와 약간의 부담이 같이 밀려오는 다이어리입니다. 역시 드문드문 못 쓴 날들도 있어요. 예전 일기장을 들춰보면 그걸 적을 때 내 모습이 영화처럼 떠오를 때가 있는데 이 노트는 별로 떠오르는 게 없네요. 역시 정신없이 살았나 봅니다. 그래도 이 몰스킨 데일리가 마음에 들었는지 2017년에도 색깔만 바꿔서 똑같이 구입했습니다. 아무래도 365일 데일리가 전부 들어있고 하드커버다 보니 꽤 두껍네요. 제가 원래 보라색을 안 좋아했는데
학부 때 항상 보라색으로 휘감고 다니던 동기가 인상 깊어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됐어요. 어느샌가 보라색이 종류별로 다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지난해에 썼던 몰스킨처럼 제목 없이 각 날짜에 열심히 일기를 썼습니다. 장점은 날짜가 쓰여져 있어서 편하다는 것, 단점도 역시 날짜가 쓰여져 있어서 못 쓰게 된 날 빈 페이지가 돋보이거나 또는 페이지를 넘어갈 만큼 내용이 길어지면 조금 난감하다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몰스킨을 연달아 쓰던 와중에 제가 뉴욕에서 한 달 살이를 하고 오게 됐어요. 그때 뉴욕에서 사온 다이어리를 이듬해 일기장으로 쓰게 됩니다. 이건 뉴욕의 어느 서점 구석에서 발견했던 노트예요. 브랜드가 어디냐면 펑츄에이트라고 적혀 있는데 찾아보니 미국 서점 체인인 바른스앤노블의 자체 브랜드 같습니다. 내지는 하얀 편이고 일반 줄 노트인데 줄 간격이 비교적 좁은 편이라 마음에 쏙 들었어요. 종이 두께는 조금 두꺼운 편이고 퀄리티 정말 좋습니다. 이때는 데일리로 날짜가 안 적혀 있어서 그런지 제가 날짜를 적으면서 다시 제목을 같이 적었네요. 역시 지난 일기장 읽어볼 때 제목이 적혀 있는 쪽이 훨씬 눈에 잘 들어오고 흥미롭습니다. 샤프로 쓸 때 이 노트만큼 필기감이 좋은 노트가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글씨체도 가장 마음에 들고 또 사용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노트예요. 그리고 이건 일본에서 사왔던 다이어리인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푸른색을 좋아했어요. 양장 디자인도 엄청 예쁘죠. 이건 에이실키라는 종이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브랜드는 잘 모르겠어요. 이 종이가 만년필로 엄청 유명한 종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당시엔 만년필의 미움도 몰랐을 때라 이 종이가 너무 미끄러워서 샤프 펜슬 러버였던 제게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페이지 레이아웃도 일기장 그 자체였는데 결국은 손이 너무 가질 않아서 얼마 쓰지 못하고 멈추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버리자니 아까워서 쓴 부분만 뜯어서 이렇게 따로 보관 중이에요. 이 다이어리는 나중에 만년필을 잘 사용하게 될 때 앞쪽 뜯어진 곳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든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스탈로지 노트북인데요. 이 색상은 구입했을 당시에 한정판이었습니다. 정말 예쁘죠? 요즘 교보문고엔 브랜드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안쪽은 토모에 리버처럼 얇은 종이에 회색 그레드입니다. 이거 쓰는 걸 좋아했는데 이때 잠잘 시간도 거의 없던 때라 많이 채우질 못해서 이전 것처럼 따로 뜯어내서 보관 중입니다. 딱 이만큼 썼어요. 앞으로도 노트 중간보다 덜 쓴 경우는 이렇게 뜯어서 보관하려고 합니다. 이제 호보니치가 등장했어요. 제가 처음 써본 호보니치 제품이 이 커즌이었습니다. 열어보니까 그 당시에 끄적였던 메모와 소중한 편지들이 끼워져 있네요. 이런 거 발견하면 기분 좋아집니다. 먼슬리엔 그 당시에 일정들을 적었어요. 2022년엔 이 커즌 한 권으로 단권화시켜서 이것저것 여기에 전부 기록했습니다. 위클리에는 간단한 타임 기록들을 드문드문 해놓았네요. 그리고 데일리에 이렇게 일기를 썼는데 토모에 리버 종이를 처음 써봤을 거예요. 펜으로 쓴 것도 있고 샤프로 쓴 것도 있습니다. 사실 호보니치 첫 사용기는 그저 그랬어요. 지금은 없어서 못 쓰지만 이땐 아직 적응이 덜 됐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듬해엔 다시 몰스킨으로 돌아갔어요. 데일리 다이어리 하드커버고 표지에 마음에 드는 스티커를 붙여 놓았습니다. 안쪽은 똑같이 사용했어요. 일기 쓸 수 있는 날이나 쓰고 싶은 날 편하게 줄글로 적었고 이때 제가 임신을 하게 돼서 이제 아기 초음파 사진이 중간중간 붙어 있습니다. 아기 임신 때 태교일기 어떻게 썼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셨는데 대부분 그냥 이렇게 일기장에 붙여놨었어요. 제대로 다른 노트에 태교일기를 써보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이걸 쓰던 도중에 제가 또 문제의 교보문고에서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쓸 수 있는 몰스킨 데일리 다이어리를 발견한 거예요. 하드커버에 조금 질릴 때쯤 발견한 거라 이번엔 소프트 커버로 사보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시기가 가까워지기도 해서 새로운 변화를 맞아 일기장을 바꾸고 싶었나 봐요. 엄청 두꺼운데 제가 목침 같은 책을 워낙 좋아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측면에 미도리 월별 인덱스를 몇 개 붙여놓고 사용했고요. 초음파 사진을 붙이다가 스크랩의 매력을 알게 됐는지 이때부턴 일기장에 글 외에도 조금씩 뭘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새로운 육아에서 고전하느라 일기를 점점 잘 못 쓰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아담한 호보니치 오리지널 A6 사이즈를 구입했어요. 같이 구입했던 가죽 케이스에 끼워서 사용했던 거라 표지가 깨끗합니다.
여전히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일기를 거의 쓰진 못했고요.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을 때 주로 스크랩용으로만 쓴 것 같아요. 이땐 스케줄러를 따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노트 먼슬리는 그날 제가 아기 외에 만났던 사람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호보니치 노트는 볼 때마다 너무 예뻐요. 그래서 2025년 일기장도 같은 제품으로 사용했습니다. 육아 경력이 조금씩 쌓이면서 일기 쓰는 횟수나 양도 다시 조금씩 늘어났네요. 조금씩이라도 거의 매일 쓰면서 소소한 스크랩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맨 앞에 있는 이얼리 부분을 가족들 건강 체크하는 트래커로 사용했어요. 지금도 커진 앞쪽을 이렇게 쓰는 중이고 앞으로도 잘 이용할 것 같습니다. 일기 쓰다 보니까 스크랩에 욕심이 나서 올해는 커다란 A5 사이즈 커준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4년 전엔 잘 못 썼지만 재도전하면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아예 못 쓰는 날엔 큰 종이가 너무 텅텅 비어서 아쉽지만 붙이고 싶은 걸 웬만하면 다 붙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큰 변화가 없다면 내년 일기장도 이 커즌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다른 기록들을 못하게 된다고 해도 일기장만은 죽기 직전까지 쓰고 싶어요. 매일 적고 싶은 말이 많기도 하고 일기를 쓰면서 생각이나 기분이 정리되는 모습을 엄청 좋아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기록이 있다면 바로 이 일기장이에요. 모아놓고 보면 나라는 사람의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가장 마음에 드는 노트를 사서 가장 소중한 내 이야기들을 한자 한자 눌러 담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은 제 스케줄러들이에요. 고3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사용했던 노트들은 어느새 없어져 버려서 남아있는 것들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꽤 오래 사용했던 브랜드의 스케줄러예요. 테이블토크라는 우리나라 브랜드 제품입니다. 이게 2016년도 다이어리인데 거의 매일같이 갖고 다니고 오랫동안 보관하다 보니까 커버가 너무 해졌어요. 자꾸 부스러기가 떨어지는데 이게 싫어서 지금은 가죽 제품을 선호하긴 합니다. 커버를 열자마자 추억의 사진이 반겨주네요. 이때는 스케줄러랑 일기장 두 권만 사용할 때라서 스케줄러에 일기를 제외한 모든 게 적혀 있어요. 이 다이어리는 먼슬리와 위클리 그리고 뒤쪽 메모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클리는 이런 레이아웃입니다. 우선 위쪽에 간단한 버티컬 데일리가 있고 아래쪽엔 메모 공간이 충분하게 있어요. 이 레이아웃이 저랑 잘 맞아서 오래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버티컬 부분엔 저의 하루 중 세부 일정들, 레슨들을 적고 아래 메모 공간에는 이렇게 그 주의 체크리스트들을 적어놨었어요. 그냥 적을 때도 있고 이렇게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이 다이어리를 한 4년 동안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이땐 핑크를 안 좋아했는데도 이 베이비 핑크는 너무 예뻐서 샀습니다. 매년 다른 색상들이 출시되는데 그걸 기다리는 재미가 또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매월의 위시리스트를 따로 적어놓은 노트입니다. 아마 이 다이어리를 구입하면 딸려왔던 걸로 기억해요. 먼슬리 주변에 딱히 공간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따로 노트에 적고 앞쪽 커버에 끼워 다니기 시작했던 게 2017년입니다. 모자이크를 해서 여러분께는 못 보여드리지만 이걸 지금 다시 보니까 20대의 나는 이런 것들을 매월 꿈꾸고 살았구나 싶어서 흥미롭습니다. 먼슬리는 역시 이런저런 일정들로 빼곡하고요. 위클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때가 20대 후반에 접어들 때여서 그런지 깨달음이 있기 시작했더라고요. 이렇게 자나깨나 건강관리, 잊지 말자 체력관리라고 써 있습니다. 옆에 도장도 찍어놨어요. 이때가 제가 한 달 동안 뉴욕에 갔을 때였어요. 그때 이 다이어리와 몰스킨 노트 한 권을 들고 갔는데 모든 일정들은 여기에 다 적어 놓았습니다. 너무 그립네요. 먼슬리에도 이때는 영어가 가득합니다. 영어 공부해야 하는데 큰일 났어요. 이 시기가 변곡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8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 회색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부터 집 밖을 잘 안 나가서 그런지 표지 상태가 아주 좋네요. 이렇게 커버에 끼워져 있는 사진이나 메모들이 다 소중한 추억입니다. 여기에 있던 먼슬리 체크리스트 노트는 잃어버렸나 봐요. 트래커가 잠깐 나오고 먼슬리입니다. 예전엔 이렇게 다른 색깔 펜도 잘 쓰고 그랬는데 반성하게 되네요. 위클리엔 이때부터 체크박스를 만들어서 그 주에 해야 할 일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점점 블랙 저널화 되어가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이때 너무 건강을 땡겼어서 지금 아기 낳고 골골거리나 생각도 가끔 듭니다. 다 비슷한 느낌이니까 빠르게 넘어가고 2019년엔 다이어리를 잘못 샀어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처럼 버티컬 레이아웃인 위클리 플래너를 샀어야 하는데 뭐에 씌웠는지 먼슬리 플래너를 사버린 거예요.
먼슬리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그냥 줄 노트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아서 칸을 나눠서 레슨이나 주요 일정들만 대충 체크하면서 썼습니다. 이렇게 한 페이지가 위아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걸 알고 샀으면 모르겠는데 사놓고 알게 돼서 난감했던 기억이에요. 뭐가 정말 많이 떨어지네요. 앞으로는 오래 보관해도 깨끗할 소재로만 사야겠습니다. 제가 1년 중에 딱 일주일만 쉬는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일본을 매년 다녀오게 됐는데 그때 사온 다이어리 하나를 2020년부터 쓰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건데요. 저는 이 다이어리가 신세계였어요. 하도 좋아해서 펜 홀더도 찢어져 있고요. 제가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서 썼습니다. 이 다이어리 브랜드는 류류 아시아라고 써 있어요. 예쁜 건 물론이고 노트의 질이 그동안 써봤던 것들이랑 아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옆에 이렇게 인덱스가 깔끔하게 붙어 있는 것도 좋고 종이 질이나 모든 디테일 하나하나를 신경 쓴 게 느껴져서 감사했어요. 이렇게 이얼리 페이지도 있고 먼슬리는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에 체크리스트를 적는 부분도 따로 있어서 좋았어요. 무엇보다 레이아웃이 너무 예쁩니다. 위클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일본의 목조 건물과 다다미 방이 떠오르는 차분한 분위기의 디자인입니다. 각 칸마다 왼쪽에 조그맣게 시간이 적혀져 있어요. 이 다이어리는 먼슬리가 앞에 몰려있고 위클리가 뒤에 나오는 게 아니라 매월 먼슬리와 위클리가 반복되어 나오는 구조입니다. 여기엔 매주 왼쪽에 큰 숫자 밑에 그 주의 체크리스트를 적어 놓았네요. 이때 먼슬리를 적으면서 처음으로 다이어리를 꾸민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기록 짬이 차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기록 자체에 대한 여유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노트가 워낙 마음에 드니까 저도 모르게 더 예쁘게 만들려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원래 깔끔한 걸 좋아하는 편이라 뭘 많이 붙이고 꾸미는 건 잘 못하고 이렇게 포인트 되는 동그라미 스티커를 자주 썼습니다. 맨 뒤쪽에도 노트가 하나 꽂혀 있는데 욕심쟁이답게 기존 먼슬리에 있던 체크리스트 칸으로는 성에 안 찼나 봐요. 또 이렇게 따로 월별 목표들을 노트에 적어 놓았습니다. 글씨체도 이때부터 유독 신경 쓰기 시작한 게 보여요. 지난해까지 썼던 테이블 토크 다이어리에 딸려왔던 그 노트인 것 같습니다. 이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하면서 제가 일본 문구에 본격적으로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미도리 다이어리를 사게 됐습니다. 미도리 프로페셔널 다이어리이고 오미세 사이트에서 샀던 걸로 기억해요. MD 페이퍼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사이즈나 디자인 모두 마음에 듭니다. 앞쪽에 이얼리 스케줄도 2년치 들어있어요. 이건 먼슬리가 먼저 앞에 몰려있고 뒤쪽으로 위클리가 쭉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이때 글씨체가 마음에 드는데 이따가 블랙 저널에서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해 여름에 제가 잠도 거의 못 자고 주말 없이 일만 할 때인데다 8월엔 코로나까지 걸려서 시설에 2주 동안 격리됐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먼슬리가 횡했습니다. 연말엔 일 그만두고 여행도 좀 다니면서 또 열심히 살았네요. 위클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있는 버티컬 위클리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1시간마다 이렇게 시간이 잘 써져 있는 것 자체가 혁신적이었는데 지금은 24시간이 다 적혀 있는 버티컬만 찾게 되네요. 이때 마일드라이너 색깔별로 표시도 잘 해놓고 알차게 썼습니다. 위쪽엔 하루 일과와 업무들, 아래쪽엔 매일의 체크리스트를 적으면서 사용했어요. 이렇게 잘 쓴 다이어리는 이듬해에도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2022년엔 호보니치 커즌을 올인원으로 썼기 때문에 2023년에 다시 미도리 프로페셔널 다이어리를 구입했습니다. 표지 재질이 아주 살짝 달라졌고 안쪽은 2021년이랑 비슷하게 사용했어요. 제가 블랙 저널에 푹 빠져있을 때여서 그런지 스케줄러는 비교적 한산하네요. 그런데 이 다이어리는 이전 거랑 다르게 쓰다 보니까 표지 안쪽 종이가 뜯어지면서 커버랑 어긋나더라고요. 그게 자꾸 거슬려서 덮기 전마다 이렇게 종이를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호보니치 윅스에 도전하게 됐어요. 미도리는 A5 트래블러스 노트 사이즈고 윅스는 B6 슬림 사이즈여서 더 작습니다. 이것도 펜 홀더가 뜯어졌어요. 호보니치 윅스도 앞쪽에 부클렛을 하나 끼워서 먼슬리 체크리스트를 적는 용으로 썼어요. 이것도 호보니치 공홈에서 같이 구입한 제품입니다. 이게 모눈 크기가 작아서 글씨도 같이 작아졌네요. 이것도 먼슬리가 먼저 다 있고 위클리가 이어서 나오는데 사실 어떤 게 더 편한지 매번 바뀌어서 잘 모르겠어요. 먼슬리가 모아져 있는 게 1년간의 흐름을 보기 쉬워서 좋다가도 위클리랑 왔다 갔다 하며 봐야 할 일이 많을 땐 조금 귀찮고 그렇습니다. 위클리는 이런 레이아웃이에요.
가로형이라서 타임 기록을 하긴 어렵지만 세부 일정들 적고 메모하기엔 보기도 편하고 좋습니다. 자리 차지도 적고 사용하기 좋았어서 이듬해에도 같은 걸로 구입했는데 2025년엔 호보니치 윅스 메가를 샀어요. 일반 윅스에 비해 뒤쪽 메모 페이지가 더 많습니다. 표지도 종이로 알고 있는데 엄청 쫀쫀하고 튼튼해 보여요. 저는 커버를 씌우고 사용했지만 벗겨서 써도 될 것 같아요. 먼슬리엔 평소처럼 제 일정들을 모두 적었습니다. 역시 동그란 스티커를 애용하고 있고 여행을 가거나 며칠에 걸친 일정은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로 표시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위클리에는 이즈음부터 저의 식사 기록을 같이 했어요. 가로형 위쪽에 작게 3등분 표시가 나 있는데 이 중에서 뒤쪽 3분의 1 선을 그어서 삼시세끼 식사를 적었습니다. 이걸 적기 시작하면서 외식이나 배달을 더 줄이게 됐어요. 눈으로 직접 정리해서 보니까 양심에 많이 찔리더라고요. 뒤에 넉넉하게 있는 메모 페이지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그 콘텐츠에 관련된 아이디어나 각종 메모들을 전부 해놓았어요. 협찬이나 알아두어야 할 정보들, 각 콘텐츠를 만들 때 유의해야 하는 점이나 스크립트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또 이렇게 저의 기록 시스템에 관련된 것들 등 모두 여기에 적었습니다. 저처럼 새필이신 분들은 외출 시에도 편한 호보니치 윅스 추천해요. 이제 저의 모닝 페이지 노트들입니다. 20대 때 선물 받은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을 읽고 그 안에서 작가가 추천하는 모닝 페이지 시스템에 매료돼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처음엔 모닝 페이지를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들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적는 잡기록 노트를 쓰곤 했는데 이것도 그런 종류였습니다. 2016년에 대학원을 다니면서 수업 필기도 할 겸 이 하얀 몰스킨 노트가 너무 예뻐서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모닝 페이지의 시초가 됐어요. 좋아하는 샤프로 주로 적었는데 여기엔 제목 대신 이 글을 쓰기 시작한 시간을 적고 시작했어요. 공강 때 학교에서 또 카페에서 작업실에서 일하다 쉴 때 어디서든 노트를 필 수만 있으면 여기에 생각들을 계속 적었습니다. 그저 배설의 의미도 있었고 와중에 좋은 인사이트가 얻어 걸리기도 하고 시간을 때우는 일종의 취미 생활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수업 중 필기한 내용들도 있어서 요즘 일하다 다시 찾아보기 편하라고 인덱스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트를 수업 필기용으로도 쓰다 보니까 혼자 헛소리 적어놓은 게 옆에 펼쳐져 있으면 창피할 때가 많았어요. 이렇게 가리고 적느라 혼나서 점점 분권화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검정 몰스킨보다 하얀 하드커버 몰스킨을 더 좋아하는데 요즘은 구할 길이 없어서 아쉬워요. 자꾸 지나간 디자인들 그리워하고 있네요. 이번에 이탈리아 가게 되면 몰스킨 매장 가서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하얀색이 때가 잘 타긴 하지만 그것도 그런대로 예쁩니다. 그리고 이런 노트는 오래 쓰면 고무줄이 늘어나서 아쉽긴 해요. 이것도 뉴욕에서 사왔던 노트예요. 양장 일기장을 샀던 서점에서 같이 샀던 걸로 기억하는데 표지엔 브랜드 정보가 안 써 있네요. 두꺼운 종이 표지인데 용케도 안 해지고 잘 보존 중입니다. 앞면지엔 이렇게 이 노트의 사용 시기와 용도를 적어 놓았어요. 그리고 즐겁게 열심히 썼습니다. 지난해 노트를 쓰던 방법이 익숙해서인지 글을 쓰기 시작할 때 늘 시간을 같이 적었네요. 제가 모닝 페이지를 보통 몇 시쯤 적었는지, 그 시간대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문구류라고 하면 유럽이나 일본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 미국에서 사온 노트들이 엄청 선방했어요. 종이 질도 무척 좋고 살짝 러프하면서 심플한 게 매력적입니다. 심지어 양장도 아닌데 가름끈도 있어요. 또 사러 가고 싶습니다. 뒷면지에 로고가 적혀 있는데 피오렌티나 LLC 뉴욕 프로덕트 오브 이탈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미제가 아니었네요. 이탈리아 여행이 정말 기다려집니다. 보니까 제가 모닝 페이지는 이탈리아 쪽으로 많이 갔네요. 2018년 또 몰스킨입니다. 이번엔 상큼한 에메랄드 색이고 하단에 스누피 스티커를 붙여 놓았어요. 보니까 이것도 모닝 페이지 겸 잡기록 노트로 사용한 것 같아요. 몰스킨은 그렇게 사용하는 게 좋은가 봐요. 자꾸 들고 다니고 싶고 펜도 다양하게 써보고 중간에 샤프로 쓴 부분도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내년에 또 몰스킨 하드커버로 잡기록 노트 하나 쓰고 싶네요. 2019년 모닝 페이지 노트입니다. 교보문고에서 구입했고 우리나라 라이브워크라는 브랜드의 오브젝트 다이어리예요. 회색이 조금 차가울 수 있는 색인데 이렇게 소재가 푸근하니까 느낌이 다르네요. 앞에 있는 먼슬리에는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을 적어 놓았습니다. 데일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쨍한 백색지를 안 좋아해서 이렇게 미색지이고 위쪽에 항목을 적을 수 있는 칸이 있어서 아침마다 그날 해야 할 것들을 여기에 먼저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모닝 페이지를 자유롭게 썼어요.
이 노트는 펜으로만 적었습니다. 자취할 때 아침마다 커피 내려 마시면서 즐겁게 적었던 기억이 나요. 아침에 드는 생각들, 사야 할 것, 해야 할 것 등 전부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내 자신에 대해 더욱 탐구하고 하루 루틴을 포함한 자기 관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모닝 페이지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직 정신이 덜 깨인 상태에서 적어내려가는 기록인데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 환경일 때 가장 추천하는 기록이에요. 알게 모르게 인사이트가 많이 됩니다. 2020년부터 미도리 하루 한 페이지 다이어리가 등장해요. 제가 일제 스케줄러에 감탄했던 게 이때라서 모닝 페이지도 내친 김에 같이 샀나 봐요. 예쁘기도 너무 예쁘고 튼튼하고 시간적 여유만 있으면 매년 꼭 사용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이때 먼슬리엔 모닝 페이지 쓰는 날 아침에 일어난 시간을 적었습니다. 하루 한 페이지 데일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위쪽은 무지에 점이 찍혀 있고 아래쪽은 오전 8시부터 시간과 줄이 절반 그어져 있어요. 센스 있고 자유도가 높은 속지여서 정말 마음에 듭니다. 위쪽은 주로 그날 아침에 생각나는 하루의 체크리스트를 적었는데 적혀져 있지 않은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의 시간을 직접 적어서 온전히 타임 기록하는 걸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줄은 페이지의 일부분만 그어져 있지만 어차피 뒤쪽의 줄이 은은하게 비춰져서 글 쓸 때에도 편합니다. 이걸 너무 잘 써서 이듬해엔 큰 사이즈로 구입해봤어요. 작은 건 A6 사이즈고 큰 건 A5 사이즈입니다. 예쁜 걸 크게 보니까 더 좋네요. 내부 양식은 똑같습니다. 사이즈가 더 크다 보니까 데일리는 아래쪽으로 줄이 더 그어져 있네요. 여기 먼슬리엔 그날 일어난 시간과 하루 3끼 식사 기록이 적어져 있습니다. 기록하는 걸 좋아해서 계속 하다 보면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하게 되고 소소한 분야지만 그 세상이 넓어지고 나도 모르게 다양한 시도들을 하게 돼요. 특히 기록은 종이라는 공간 위에서 마음대로 춤을 추면서 발자취를 남기는 거잖아요. 어떤 레이아웃으로 어떤 내용을 적는지가 내 그 당시의 모든 춤이라고 생각합니다. 널찍한 A5 사이즈에 자유롭게 기록하는 게 너무 좋아서 2022년에도 같은 제품을 샀어요. 안쪽은 비슷하게 사용했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들도 적지 않아서 인사이트가 필요할 때 예전 모닝 페이지들을 자주 들춰보기도 해요. 이때 먼슬리는 아무것도 안 적었네요. 아마 분권화를 시작했던 때라 다른 노트들에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 다시 작은 사이즈로 돌아왔네요. 먼슬리에 다시 그날의 끼니들을 적어 놓았고요. 이렇게 다시 보니까 펜의 굵기를 랜덤하게 쓰는 게 완성하고 보니까 예쁩니다. 이때가 임신했을 때여서 그런지 메뉴들 라인업이 화려하네요. 데일리는 줄이 끊어지는 곳에 맞춰서 페이지를 반으로 갈라 글을 썼습니다. 이전까진 그냥 가로로 쭉 썼는데 흥미롭네요. 이런 소소한 기록의 방식 변화들도 돌아보면 재밌습니다. 이렇게 모닝 페이지로만 미도리 하루 한 페이지를 4권 썼어요. 사이즈별로 2권씩 써보니까 각각의 매력이 확실히 있는데 저는 큰 사이즈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더 기록의 자유도가 올라가니까요. 지금은 육아하면서 모닝 페이지를 거의 못 쓰기 때문에 패스포트 사이즈의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자세히 말씀드린 제 다이어리 소개 영상이 있어서 그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블렛 저널입니다. 사실 이 영상을 기획했을 때 블렛 저널들을 보여드리려는 의도가 가장 컸어요. 제가 2019년에 처음 블렛 저널을 시작했을 때 블렛 저널을 하는 한국인 인스타그램 계정이 없었어요. 그때 기록 계정 자체가 거의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구글이나 핀터레스트로 서양 언니들 기록 뒤적이면서 내 스타일로 바꾸면 어떨까 했던 첫 시도가 바로 이 노트였어요. 미도리 MD 노트북 방안 B6 슬림 사이즈입니다. 이때가 아마 MD 페이퍼에 처음 빠졌을 때일 거예요. 교보문고에서 커버까지 같이 구입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말끔한 디자인은 언제 봐도 또 갖고 싶네요. MD 노트북은 다른 커버 말고 PVC 전용 커버를 씌울 때 가장 어울리고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내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옛 원고지를 떠올리게 하는 5mm 푸른색 방안입니다. 이것도 너무 예쁘죠? 제가 계속 음악을 해왔으니까 형태가 없는 창작에만 매달렸던 거잖아요. 블렛 저널을 시작하면서 이 노트라는 공간 안에 얼마든지 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설레는지 모릅니다. 이게 난생 처음 만들어본 먼슬리 페이지였어요. 스케줄러와 일기장에 다른 내용들을 적으면서 블렛 저널엔 먼슬리와 그 달의 카테고리별 간단한 다짐들만 세팅해놨습니다. 스케줄러에 일정을 사무적으로 적었다면 여기엔 더욱 제 감정이 들어간 표현들이 많이 보이네요. 한창 대학원 졸업 논문과 정규 음반을 같이 준비할 때라 그에 관련된 기록들도 보입니다. 20대 후반의 버킷리스트도 있고요.
이렇게 자 없이 굵은 펜으로 그린 먼슬리도 다시 보니 느낌 있네요. 이 노트를 쓴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지금은 새해에 맞춰서 다이어리 새로 쓸 것부터 생각하는데 이때는 새해도 그냥 같은 노트에 이어서 그렸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첫 트래커 페이지였어요. 위쪽에 카테고리별로 그달의 위시리스트를 적고 잡지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잘라 붙였습니다. 제가 아이디에서도 그렇듯이 회색을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무드가 보통 이렇습니다. 다양한 시도들을 해봤던 소중한 노트예요. 이건 요일별로 제 스케줄을 대충 정리해본 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사이 시간들에 또 다른 일을 껴넣으려고 했을 거예요. 욕심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뭘 더 할까 항상 고민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월 트래커를 그리기 시작하고 먼슬리 그리다가 망하면 스티커 하나 붙이고 넘어가기도 하고 매월 설레는 마음으로 셋업했던 게 떠오릅니다. 지금도 여유만 있다면 이렇게 마음에 드는 이미지들 잘라 붙이면서 기록하고 싶어요. 특히 콜라주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큼직한 견출지나 메모지를 붙여보기도 하고 이 노트는 습작 중에 습작 같은 거여서 중간에 망해도 굴하지 않았네요. 가장 아이디어들이 넘쳤던 때 같아요. 이제 막 소근육이 발달된 아기에게 붓을 쥐어준 것처럼. 이 페이지는 노랑 좋아하는 방기덕님이 떠오르네요. 이건 처음으로 타임 기록을 시도해봤을 때예요. 자로 하나하나 그어가면서 표 만들고 한 것 같은데 힘들어서 금방 그만뒀나 봐요. 뭐든 힘을 너무 빼면 안 돼요. 여기는 블랙 저널 레이아웃을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연습해봤던 페이지입니다. 가까이 보시면 어렸을 때 펜팔 열심히 쓰던 기법들 다 가져와서 한번 노력해봤던 것 같아요. 되도 않은 필기체도 열심히 써보고 재밌었습니다. 뒤쪽엔 제 친구들이 편지 써준 페이지도 있네요. 역시 손편지가 감동을 오래 줘요. 이 노트를 2020년까지 열심히 썼습니다. 뒤쪽에 지금도 쓸만한 것들이 꽂혀 있어서 따로 빼서 보관해 놓을게요. 그리고 2021년 인스타그램에서 저를 오래 팔로우해 주신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저의 첫 로이턴 블랙 저널이에요. 앞면지에 정보를 적고 키도 적어주고 그리드 스페이싱과 제가 좋아하는 콜라주로 노트를 시작합니다. 고글링을 정말 열심히 하면서 다른 노트에 초안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러다 일단 마음에 드는 느낌을 찾아내서 적어봤던 블랙 저널이에요. 제 생활은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고 기록으로 나는 어떤 도움을 받고 효율을 낼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만들어보는 그 과정 자체가 저를 무척 성장시켜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꽤 오랫동안 썼던 세로형 기록이었어요. 적혀있는 시간대가 아쉬웠던 기존의 다이어리들을 참고해서 제게 맞는 시간대를 설정했습니다. 24시간이 적혀 있으면 또 다른 레이아웃이 아쉽고 그랬는데 아예 블랙 저널로 만들어버리니까 편했어요. 아래쪽엔 매일 감사하는 이에 대한 짧은 일기를 썼고 위쪽엔 그날의 체크리스트를 적었습니다. 왼쪽 공간엔 지금 한 달에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달력으로 그리고 그 주의 위시리스트들, 아래쪽엔 그 주의 수입 지출 총합을 간단하게 정리해 놓았어요. 이 레이아웃은 지금 봐도 마음에 들어요. 매일 저 시간대를 다 적어야 하고 좌측 달력도 그려줘야 하니까 한 주 셋업할 때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게 단점이었지만 그에 비해 오래 썼던 셋업입니다. 블랙 저널이 전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100개의 위시리스트와 신년 계획이 나옵니다. 종이가 모자라서 이렇게 붙여서도 썼네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땐 너무너무 쓰고 싶은 게 많았어요. 이렇게 내가 쓰고 싶은 걸 한 권의 노트에다 담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5년 전에 짰던 10년 계획을 보니까 재밌네요. 역시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고 더 흥미롭게 흘러갑니다. 여기는 일기라기보단 어느 날들에 하게 됐던 잡생각들을 여기에 쏟아놨던 페이지예요. 한 달 리뷰도 이땐 쓰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나 봐요. 사랑, 일, 감정, 하이라이트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열심히 썼습니다. 지금 쓰는 블랙 저널이 얼마나 간소화된 건지 새삼 느껴지네요. 그 당시에 샀던 보그 잡지에 큰 숫자들이 페이지마다 나와 있는 기획이 있었어요. 이때다 싶어서 블랙 저널 먼슬리마다 다 오려서 붙였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먼슬리 레이아웃입니다. 한눈에 시원하게 들어오잖아요. 이것도 갑자기 기획된 페이지인데 제 남편에 대한 리뷰예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남편 광팬이거든요. 결혼하고 남편에 대해 알게 되는 것들을 전부 정리해보고 그 중에 저와 비슷하거나 똑같은 부분을 동그라미 쳐봤습니다. 엄청 많죠? 너무 신기해서 만들어봤어요. 한 줄 일기나 수면 및 습관 트래커도 블랙 저널 초기부터 오랫동안 하던 셋업이에요.
올해 처음으로 한 줄 일기를 없애봤는데 이걸 다시 펼쳐보니까 또 만들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위클리의 타임 기록에는 그 시간의 일정들과 조금 상세한 내용들, 외식을 하거나 작품 감상을 하면 그에 대한 별점과 짧은 평 등을 모두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코로나로 실려갔던 8월인데요. 살면서 열난적이 손에 꼽는데 그때 몸이 불덩이 되고 미각은 없어지고 정말 괴로웠거든요. 기록은 거의 손도 못 대고 시설에서 드라마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타임 기록도 이렇게 3시간마다 한 번씩만 숫자를 적어보기도 했습니다. 아예 못 적은 주도 있네요. 이렇게 구멍이 생기면 노트를 갖다 버리고 싶어 하기 마련인데 이 블렛 저널이 저는 너무 소중했나 봐요. 다시 열심히 쓰려고 노력한 흔적들이에요. 이렇게 월말 리뷰를 카테고리 나누지 않고 그냥 넘버링만 해서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엄청 화려하고 색색깔로 꾸미는 거에 재능이 딱히 없어서 이 정도가 제 최대로 꾸몄던 거예요. 필요할 것 같은 뉴스들을 적어보기도 하고 먼슬리 왼쪽 공간엔 그달의 목표들을 적어놨어요. 이렇게 적다가 벌써 연말이 왔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1년 중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한껏 신나서 꾸며본 페이지였어요. 첫 블렛 저널을 다시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고심에서 노트는 로이텀으로 고르고 원래 좋아하던 무인양품에서 0.38 펜을 집어들면서 쓰기 시작했는데 어느샌가 많은 분들이 블렛 저널에 흥미를 보여주셨어요. 이건 잠깐 다른 노트를 짧게 썼을 때 흔적입니다. 이듬해엔 일본에서 사왔던 걸로 기억하는 로디아 도트 노트에 블렛 저널을 쓰게 됐어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마감도 좋고 로이텀이나 몰스킨에 비해 표지가 더 폭신해서 안정감이 있습니다. 특히 속지가 너무 좋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노트들에 비해 더 쫀쫀한 느낌이고 조금 더 두껍고 종이색이 크림색보다 진해요. 그래서 이 종이색에 딱 맞는 수정 테이프가 없는 건 아쉽지만 수정 좀 대충 하더라도 계속 쓰고 싶은 노트입니다. 잘 오려 쓰던 잡지를 이제 다 써서 셋업할 때 커다란 폰트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레이아웃이 썩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위클리는 시간을 매번 쓰는 게 힘드니까 그냥 하루가 시작할 때 체크하고 일정의 종류에 따라 마일드라이너 색을 다르게 쓰면서 표시했어요. 그래서 시작 시간이 다 다릅니다. 이것도 나름 효율적인 기록법이었어요. 기록 좀 하다 보니까 직구에도 눈을 떠서 아마존으로 직구한 도장을 쓰기 시작했고 위클리는 계속 변화를 줬습니다. 제 마음에 쏙 들면서 동시에 효율적인 레이아웃을 찾고 싶었어요. 원래는 한 페이지에 3, 4일을 모두 넣어서 적었다면 이때는 한 페이지에 이틀만 넣어서 할당되는 공간을 넉넉하게 적어보았습니다. 위클리 레이아웃은 사실 아직도 정착하지 못했어요. 계속 고민 중입니다. 한동안 이 이틀 한 페이지 기록을 계속했는데 장점은 매일 더욱 상세하게 적을 수 있다는 거였고 단점은 별로 안 예쁘단 거였어요. 로디아 노트를 또 쓰고 싶은데 이 모델 판매처가 없어서 나중에 프랑스 가게 되면 쓸어 오려고요. 이건 2022년 하반기 블렛 저널인데 목침같이 엄청 두꺼운 노트에 시도했다가 중간에 장렬히 전사해서 따로 뜯어 놓았습니다. 2023년 상반기까지 이어서 썼는데 보통 로이텀 같은 노트였으면 이 정도 쓰면 한 권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써도 반 이상 남아있고 내구성은 별로 안 좋은데 이만큼 두꺼운 노트였어서 그냥 뜯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이텀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구하기도 쉽고 내구성 평범하고 가끔 마감 처리가 아쉬울 때가 있지만 그래도 적당한 페이지 두께와 목차와 가름끈 2개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블렛 저널은 제 유튜브에 있어서 2024년 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사할 때 가구 배치하려고 이렇게 도면을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멋 모르고 최선만 다해서 그렸는데 나중에 남편이 칭찬해줘서 기분 좋았어요. 여전히 만족할 만한 레이아웃 연구는 계속되는 모양이고 먼슬리에 네모칸 그리는 것도 바뀌었어요. 뭐 좀 오려 붙이고 싶어서 색종이도 이용해봤습니다. 이때 위클리는 하루에 사흘씩도 적고 타임 기록 포기하고 체크리스트만 쓰기도 하고 더욱 내키는 대로 적었습니다. 이때 신생아 육아 중일 때인데 정말 열심히도 살았습니다. 블렛 저널 초기에 제 글씨체를 가장 좋아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기록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저와 비슷한 분들도 보이더라고요. 서로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아져서 좋지만 워낙 유행이나 비슷한 걸 안 좋아하는 삐딱한 성격이라 꾸준히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블렛 저널 노트를 바꿔볼까 싶기도 해요. 지난 기록들을 다시 들춰보니까 15년이란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 해도 별로 짧지는 않은 시간인 것 같은데 그동안 멈추지 않고 꾸준히 흘러온 내 자신에게 장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기록이 참 그래요. 사람을 계속 고이지 않고 흐르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종이 위에 무언가를 끄적이는 게 다인 것 같지만 그동안 나의 생각이나 시각은 계속 확장되고 그걸 손과 눈으로 확인하면서 나아가고 결국 사람은 나라는 토지를 갖고 그 위에서 세월에 따라 다양한 꽃을 피우는 그런 존재 같습니다. 끝없이 변화하면서도 좋은 흙이라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 정말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같이 즐겁게 기록해요. 그럼